네,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전선의 장력이 1500kgF일 때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몇 kgF인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500kg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50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T, 그 지선에 걸리는 장력을 T0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쭉 보면은 T와 T0고 60도니까 억각으로 얘도 60도입니다. 60도. 맞죠? 그래서 얘분의 얘는 뭐예요? 직각이니까 요것분의 요것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T0분의 T 이렇게. 따라서 T0를 구하죠. 넘기고 넘기면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된다. 그래서 얼마? 코사인 60도분의 T 1500. 코사인 60도분의 1500 하니까 3000이 됩니다. 3000. 그래서 지선에 걸린 장력은 3000.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삼상송전선로의 선간전압이 66kV, 기준 용량이 5000kVA일 때 한 선당의 선로 임피던스 100옴을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하는 약 몇 퍼센트인가 봅니다. 문제만 보면 잘 떠올리지 않으실 거예요. 표시를 합니다. 선간전압이 V, 기준 용량이 P, 임피던스 100옴입니다. 임피던스고 퍼센트 임피던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임피던스 전압 P. 근데 전압과 전력이 들어가는 공식이 뭐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분의 ZP. 이 공식에 딱딱딱 들어가죠. 맞죠? 다만 이때 주의할 거 킬로볼트 암피하고 전압도 킬로볼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10 곱하기 66의 제곱. 그리고 Z는 얼마예요? Z는 100이고 P는 5000입니다. 5000. 네. 킬로볼트 암피어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1.48%가 됩니다. 네. 23번입니다. 삼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인 경우 몇 배가 되는가? 단송전 전력, 역률, 송전거리, 전력 손실 및 선간전압이 같다. 같아야 비교가 되지. 다르면은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전류를 묻는데 지금 송전, 전력, 역률, 거리, 손실, 전압이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다는 거. 그러면 전력을 봅니다. 지금 단상 2선식. 단상 2선식에서 전력이 얼마요? P는 VLIL이고 3선식에서는 루트 3배의 VLIL입니다. VL이요. 선간전압 같고 전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죠. 따라서 VLIL은 루트 3배의 VLIL. 따라서 VL 약분되고요. VL 약분되고 삼상 3선식에 흐르는 전류 IL은 루트 3분의 1의 IL이 된다. 따라서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답은 1번. 네. 뭐 새로운 유형이지만 개념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전력을 가지고 비교해서 푸시면 됩니다. 24번. 터빈은 부하 변동에 대해서 압력과 회전 속도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무엇인가? 터빈이 이렇게 있죠. 터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터빈에서 회전 속도,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건데 부하 변동에 따라서 터빈에서 회전 속도를 조정합니다. 속도
조정한다. 뭐다? 조속기. 이것만 봐도 회전 속도를 조정한다라면 조속기. 문제만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답이 보이실 거예요. 답은 4번. 25번입니다.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이 이고요. 통신선 B의 대지 정전 용량을 CB, AB 사이의 상호 정전 용량을 CAB라면 통신선 B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 ES는 얼마냐? 이건 그대로 풀면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등가회로를 그려봅니다. 등가회로 보세요. 얘가 2예요. 2 그대로 이렇게 있고, 보시면 대지입니다. 대지. 모두 지금 연결이 됐다는 건데, 지금 얘를 의미 없죠. 우리가 정전 용량 구하는데 얘는 그리 쓸 필요가 없고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E와 CA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CA. 그리고 CB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 CAB죠. CAB가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 CB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등가회로죠.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CAB를 이렇게 내려요. CAB와 CB. 그래,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전압이 뭐예요? 구하려고 하는 전압이 CB에 걸린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 ES가 됩니다. ES. 그러면 지금 ES 구하는데요. 보세요. E가 지금 공급이 됐으면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 뭐예요? 여기에 걸린 전압 E죠. 병렬이니까. 그럼 여기에 전체에 걸린 전압 뭐예요? 전체에 걸린 전압도 E가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 ES는 전체 전압 E 곱하기 CAB와 CB가 직렬입니다. CAB 플러스 CB 분의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 정전 용량 곱해야죠. 왜? 정전 용량과 전압은 반비라니까. 저항에 병렬 연결일 때 전류 구하는 것처럼 정전 용량과 전압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C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 CAB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등가로만 그리시면은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CAB 플러스 CB분의 CAB 곱하기 2가 된다. 네, 이렇게 등가회로를 통해서 등가회로만 그리면 답은 뭐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26번 봅니다.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입니다. 한류 뭐다? 단락전류의 제한입니다. 단락전류의 제한. 한류 리액터. 그래서 한류 리액터 단락전류 제한, 블로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 이런 것들 모두 그 리액터 사형제 있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리액터 단락전류 제한, 소호 리액터 지락전류 제한, 직렬 리액터 오고주파 제거, 병렬 리액터 페란티 방지. 요거 실기에서도 잘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개폐서재 이상전압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폐입니다. 개폐는 우리가 내부 이상 전압이죠. 제일 쉽게 설명하면은 차단기를 개폐할 때 큰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거 있죠. SA 서지 흡수기. 서지 흡수기 복이 없죠. 그럼 뭐가 있느냐? 달로기는 이상전압 제거 못하고요. 차단기는 전류고요. 리액터도 앞에서 우리 했지만 블로 리액터, 한류 리액터 이런 거지.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것은 개폐 저항기입니다. 말 그대로
개폐를 할 때 발생하는 이상 전압을 개폐 저항기를 시설해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서지 흡수기가 있다 이러면은 서지 흡수기가 더 가까운 답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폐 저항기는 개폐 서지 이상 전압 감소의 목적으로 개폐 저항기를 설치합니다. 뭐 이거 같이 보기에 있을 수는 없죠. 둘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개폐 서지 이상 전압 서지 흡수기 그리고 여기 보기에 있는 개폐 저항기가 답이 된다. 28번입니다. 단도체에서 작용 인덕턴스 공식으로 옳은 것은 인덕턴스 근데 단도체가 기본이죠. 기본. 요거 하나짜리야. 하나짜리의 기본 인덕턴스 L은 얼마?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C는 얼마야? 0.02413의 로그 R분의 D. 기본 공식이 단도체에서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복도체 같은 고려할 필요 없고요. 기본 공식은 뭐다? 1번입니다. 0.05 플러스 0.460 R분의 D. 단위도 이렇게 했을 때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이 과정은 뭐 전기 자기학에서 공부하지만은 전력공학에서는 이 공식 자주 나오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29번입니다. 수용가를 2군으로 나누어서 각 군에 변압기 한 대씩 설치하고 각 군 수용가의 총 설비 부하 용량을 30kg면 20kg라 한다. 각 수용가 수용률 0.5, 수용가 상호 간의 부동률 1.2, 변압기 상호 간의 부동률 1.3이라 하면 고압 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몇 kVA인가? 단 부하 용량 모두 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A 변압기 있고 여기에 B 변압기 있습니다. A 변압기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B 변압기에서 이렇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A, B를 총괄하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어때요? 수용가를 2군 A, B로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각 군에 변압기 한 대씩 설치하고 각 군 수용가 총설비 부하 용량은 얘가 30kW, 얘가 20kW입니다. 각 수용가 여기 수용률이 0.5. 여기도 수용가율이 0.5고 수용가 상호 간의 부동률, 여기 상호 간의 부동률이 1.2. 여기도 1.2. 변압기와 변압기 상호 간의 부동률이 1.3. 그 다음에 역률이 0.8. 역률이 0.8입니다. 그러면 총 고압 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몇 kVA인가?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죠. 고압 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를 가지고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얘기해? 여기 이거 얼마? 30 곱하기 0.5에 부동률과 역률을 나누죠. 1.2 곱하기 0.8. 여기 얼마? 20 곱하기 0.5에 1.2 곱하기 0.8 이렇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모두 더하고 나서 이거 변압기 상호간의 부동률 1.3을 나누면 됩니다. 네. 요 공식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부하가 나오면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을 나누고 얘가 유효전력이니까 피상전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률은 나눠주고 몇 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 20kVA가 나온다. 30번 전격차단 7.2kV, 차단율은 100MVA인 삼성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몇 kA인가? 전격 전압 차단 용량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 그냥 곱합니다. 삼상이니까요. P 삼상 차단 용량은 루트 3배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IS는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
킬로암피아죠. 킬로암피아. 그래서 계산하면은 루트 3 곱하기 7.2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니까요. PS는 100메가입니다. 10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계산하면 8018암피아인데 약 몇 킬로암피아냐라고 했기 때문에 8018은 약 8킬로암피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1번. 송전단 전압 160, 수전단 전압 155, 전력 상차가 30도, 리액턴스 50도일 때 55mm 때 송전 전력은 몇 메가와트인가 라고 합니다. 송전 전력 PS라고 하면은 XS분의 EV 사인 델타 혹은 EV 사인 델타를 VS V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말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 송전 전력이 크려면 뭐다? 리액턴스가 작아야 한다. 공식이 나오죠. 리액턴스가 작아야 송전 전력이 크다. 네, 그럼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161 곱하기 150. 근데 여기 킬로볼트고요. 여기도 킬로볼트입니다. 킬로 곱하기 킬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메가가 됩니다.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그리고 리액턴스 50으로 나누고 사인에 30도. 나머지 계산기에 맡기시면은 249.5메가입니다. 지금 약 몇 메가와트나 했으니까 25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 31번에는 2번. 30번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모선 보호, 모선이 뭐냐? 메인 라인입니다. 메인 라인 보호에는 전압의 차, 전류의 차, 그 다음에 위상 비교, 그 다음에 방향 거리입니다. 방향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피던스 계전기 이런 것들이고요. 전압의 모선, 메인 라인에서 전압의 차가 발생하거나 전류의 차가 발생하거나 위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위상 비교, 그 다음에 방향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것이고, 선택 접지는 선택, 셀렉션, 접지, G, SGR입니다. SGR은 모선 보호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락 보호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모선 보호형 계전 방식 종류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전기. 고장 즉시 동작. 고장 나는 순간 즉시. 고장 나는 순간 즉시. 순시 계전기가 됩니다. 순시 계전기. 이것도 실기에서 자주 나와요. 그리고 정한시 계전기는 정해진 시간. 반한시 계전기는 동작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 전류가 적으면 천천히. 반한시선, 정한시선은 반한시와 정한시를 합해 놓은 거. 33번에는 1번입니다. 33번 그림과 같이 지점 ABC에는 고도차가 없으며 경간 AB와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경간이 똑같고요. 그 이도가 D1m였습니다. 경간 AC 중점인 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져서 이도가 D2로 되었다면은 D1일 때 이도의 몇 배가 되는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중간에서 떨어졌을 때 D1에 비해서 D2는 몇 배가 되는가? 중간점일 때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하면은 2배가 된다. 외워주셔도 됩니다. 뭐, 이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숫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2m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서 떨어졌을 때 4m 외워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푸느냐? 한번 풀어볼게요. 경간 AC에서 실제 길이입니다. 실제 길이 얼마? 전선 L은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인데 AC로 되었을 때 전선의 실제 길이 S는 얼마? S는
ES가 되죠. S는 ES가 됩니다. D는 D2가 되죠. D2. 그래서 지금 D2일 때 L 얼마예요? ES 플러스 3배 ES분의 8배 D2의 제곱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 D1일 때 어떻게 돼요? D1일 때는 요거에 2배 하면 되죠. L은 얼마? 2배에 얼마? S 플러스 3S1분의 8D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요거 얼마예요? 2S 플러스 2배의 3S분의 8D1의 제곱 하고 요거 얼마예요? 2S 플러스 3배의 2S분의 8D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ES 없어지고요. 근데 보시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나머지는 다 약분되죠. 약분됩니다. 그러면 얘는 2배의 D1의 제곱은 얘는 얼마? 2분의 1의 D2의 제곱이 돼요. 맞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얼마? 4배의 D1의 제곱은 D2의 제곱입니다. 루트로 묶으면 2배의 D1은 D2가 된다. 그래서 D2는 2배. 2도일 때 몇 배인가? D2는 D1일 때 2배다. 말씀드렸지만 외우셔도 된다. 이렇게 중간에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2도가 2배가 됩니다. 35. 다음 주 그 값이 항상 1 이상인 것은 우리가 부동률입니다. 그래서 부동률은 보통 1.2. 우리 앞에 계산 문제 나왔죠. 1.3, 1.2 부동률. 퍼센트로 잘 안 나타내고요. 부동률은 보통 그 값이 1 이상이다. 외워주시면 되고, 부하율, 수용률, 전압강도 이런 것들은 거의 전부 1보다 적다. 36번 전력계통에 사용하고 있는 G10입니다. 가스 서킷 브레이커용 가스는 뭐다? SF6 가스. 6불화황 혹은 6플루오르화황이 됩니다. SF6 가스가 G12에 사용이 됩니다. 37번 부하 역률 코산 세탄 배전설의 전력 손실은 같은 기획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 1일 때 전력 손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우리 전력 손실이 이렇게 돼요. 전력 손실은 I 제곱 R입니다. I 제곱 R인데 P는 우리가 V I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I는 어떻게 돼요?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따라서 I 제곱은 어떻게 된다?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된다? PL은 지금 역률만 비교했을 때 PL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역률 1일 때는 얘가 1이고 역률이 1이 아닐 때는 코사인 제곱 세타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역률 1일 때 전력 손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배가 된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38번 통전단 전압 3300V고 1000kW의 지진율 0.8에 보호가 있을 때 전압가가 300V 이하로 하기 위한 한선단 저항 몇 ohm인가 단 설로 리액턴스 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압 강한데요. 3300V 주어졌고
P 주어졌고 저항을 묻습니다. 저항. R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 강화 공식 E는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가 있고, 근데 전압 전력이니까 이 공식 말고 뭐 V분의 P에 R 플러스 X에 탄젠트 세타, 이 공식이 더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 공식이고, 리액턴스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즉 뭐다? E는 V분의 PR로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R은 어떻게? R 넘어가니까 P분의 2V가 된다. P는 얼마야? 1000kW 10의 3승. 전압강은 얼마요? 송전단이 3300이고 전압강은 300입니다. 전압강 300. 네, 300. 그리고 곱하기 V는 여기서 V가 수전단 전압이죠. 맞죠? 수전단 전압 얼마요? 송전단이 3300이고 전압강은 300이니까 수전단 전압은 3000이 됩니다. 3000. 그래서 1000 곱하기 10의 3승분의 300 곱하기 3000이고 계산하니까 저항은 0.95옴이 됩니다. 38번에는 3번 0.95옴. 39번.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너무 많이 나오죠. 안정도 향상 대책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리액턴스가 적어야 한다. 이겁니다. 답은 1번이죠. 송전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크게 한다? 아니죠. 적게 해야 됩니다. 안정도 향상. 소극 여자 방식 채용. 빨리 응답하고요. 전원체 원동기 조속기 동작 빨리. 고속도 차단기 채용. 나머지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리액턴스를 적게 해야 된다. 39번 1번. 40번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이상전압이라고 하면은 뭐 직경내도 있을 것이고 유도래도 있을 것이고 그 개폐서지 내부 이상전압도 있을 겁니다. 피레기 하면 이상전압 방지죠. 이상전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레기 설치합니다. 방전코일은 뭐요? 방전코일은 DC 디스차징 코일인데 콘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설치하는 게 방전코일입니다. 얘는 뭐냐? 방전코일은 말 그대로 잔류 전하를 전하를 방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상전압에 대한 거 그것과 다르죠. 잔류전하 남아있는 전하를 방전시키는 거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는 아닙니다. 서지 흡수기는 SA 뭐요? 내부 이상전압. 가공지선 얘는 뭐요? 직경내로부터 보완. 직경내가 뭐다? 외부 이상전압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면은 방전코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40번에는 2번입니다. 예. 전력공학 여기까지 하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전기기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